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법 유닛 3 if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가 없지만 그 문장에 if가 있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장에 과거형 조동사가 있으면 가정법 문장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예시로 without이 나와 있습니다. 자, without은 무엇이 없다면 이라고 어떤 상황에서 보면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without 다음에 주절의 문장 안에 만약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나 have pp가 쓰였다면 가정법 문장이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donations like yours 라고 나와 있죠. 자, donations 하면은 기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주는 것과 당신 것과 같은 기부가 없다면 자, 우리 센터는요, would not have enough funds. 충분한 자금이 없습니다. 기금 또는 자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o keep operating. operate 하면 운영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운영할 자금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여 있으니까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 아이는 뭐로 변경이 가능하냐? for 또는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쓰실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은 for나 또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장에서 if는 뭐 할 수 있었죠? 생략할 수 있던 거 기억납니까? 자, if를 생략하면 나는 사실은 문장 안에 if가 있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생긴다고 했죠? 도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도 무엇이 없다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절의 시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쓰였다. 자, 그러면 have pp가 쓰였다는 것은 언제를 가정하는 거다? 과거를 가정해서 과거 완료를 쓰죠. 따라서 이때 이제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without 이라는 표현을 for는 상관없이 그대로 쓰면 되시고 대신에 if절하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if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뭘로 바뀌겠습니까? had it not been for 무엇이 없다면의 가정법을 나타내는 표현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otherwi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if not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절에 조동사 플러스 과거형 또는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have pp를 쓰기도 한다. 이거는 뭐 우리 가정법 if 공식의 1번, 2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otherwise는 if not의 의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his concert was so successful that night. 그날 밤에 이 콘서트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he became well known. 잘 알려졌대요. 유명해졌대요. 자, 그렇지 않다면 he would have lived the rest of his life as a no-name piano player.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그는 would have pp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이구나.
the rest of 하면 나머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남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사냐? no name piano player. 그래서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피아노 연주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된다. 됐죠? 나머지 문장들은요,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이게 가정법이다라고 얘기하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면서, 이게 if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를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on land, 어디에 있으면, 육지에서는 500 foot, 500피트를 얘기합니다. 500피트의 climb, 등산이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거나 만들어내거나 이야기하죠. Only a slight change 아주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in pressure 기압에 있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압력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압이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사실은 이 500피트의 등산이 막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at the same depth underwater 그런데 이제 똑같은 깊이에 depth 하면 깊이를 얘기하죠. underwater 물속이라면 수중이라면 your lung 여러분의 폐는요 would shrink 하면 줄어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to the size of a soda can 그래서 이 탄산음료 캔 크기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f의 의미는 없지만 땅에서는 그 다음에 똑같은 깊이의 바다에서는의 if의 의미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바닷속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바다에 들어가면 줄어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ven a small decreases in subsidie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주 작은 그런 감소, decrease 하면 감소를 얘기하죠. 자, 무엇이 감소되냐? subsidies 하면 이제 보조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감소도 from industrial agriculture industrial 하면 이제 산업의라는 표현이니까 산업 agriculture 농업이죠. 그래서 산업형 농업으로부터 보조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would accelerate 우리 차에 엑셀 밟으면 속도가 확 올라가죠. 가속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속화될 건데요. The rate, 속도가 붙을 거예요. of technical progress.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발전의 속도의 가속화가 붙을 겁니다. in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시고 B번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에 있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갈까요? 자, injure 하면 이제 손상된 이란 표현이죠. normal이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aired 하면 짝을 이룬 거죠. single 하면 혼자, 홀로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blind는 뭐 눈을 가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또는 맹목적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nsitive 하면은 아주 세심한, 민감한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 단어랑 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단어 sensible, 분별력 있는, 합리적인이란 단어 우리 3월 달에 같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우선 문제를 푸시고
혹시 문제를 푼 친구들은 풀이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풀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suppose 뭐 해보라고 합니까? 가정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한테 가정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이제 가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입니다. 자, 보통 예시를 들 때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지금 suppose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that은 suppose라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that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정하냐?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자, during the preparation 준비하는 동안에요. prepare이 준비하다죠. 명사형 나왔습니다. 준비라는 단어죠.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 he discovered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 무엇을 발견했냐? that이야를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that도 무엇으로 쓰인다? 네, 접속사 that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you forget to buy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저녁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사는 것을 forget. 까먹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during이라는 단어, 쌤 방금 동안이라고 얘기했죠. 자, 동안이라는 표현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동안. for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ile은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절이 옵니다. 자, 반면 for이랑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구가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for과 이 during의 또 큰 차이점은 뭐냐? fo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숫자 기간을 씁니다. for 3 weeks, for 2 hours 이렇게요. 자, 근데 during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정한 특정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concert, during the preparation 이렇게 우리가 정한 특정 기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도 특정 기간이다 보니까 during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forget은 뒤에 ing랑 투부정사를 다 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니까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forget to는요, 미래 할 일을 갖다가 까먹은 거.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잊다. 됐습니까? 그럼 반면에 얘는 과거에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을 잊다.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재료 살 것을 까먹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는 grab이라는 단어. 잘은 모르겠지만 뒤에 보시면 차키를 갖다가 이렇게 했대요. 뭐 차키를 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정확한 뜻은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자, 차키를 움켜잡고 stared at you.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남편이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stare 하면 응시하다예요. 됐죠? and says 말했는데요. angrily. 화나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I'm going to the store. 내가 가게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and가 나왔으니까 또 등위 접전 연결 한번 찾아볼까요? says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연결합니다. stairs가 B, 그 다음에 grabs가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행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화가 나가지고 차키 들고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nearly everyone, 거의라는 표현이죠. near이랑은 달라요. near은 가까운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져. would understand two things. 두 가지를 다 이해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해한다. 능력에 아무 이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injured일까요? 아니면 normal일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he is heading. 그는 head 하면 동사로 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디로 향하냐? to the supermarket. 아, 슈퍼로 지금 가게로 가는구나. And he is upset. 지금 화가 났구나. 요 두 가지 상황을 다 이해한다는 거죠. two things에 해당하는 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your brain's left hemisphere. hemisphere 하면은 이제 방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left hemisphere 하면은 좌방구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좌측 뇌가 여러분의 좌측 뇌는요. analyze 뭐 하냐면 분석합니다. his words 말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themselves는 앞에 나오는 his words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 사실은 뭐 이건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 그 자체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 자체를. 그래서 좌측 뇌는요. 그의 말, 그 자체를 이제 분석합니다. 그리고 guess the exact meaning, 정확한 의미를 get, 파악하죠. 그죠? 여기서 guess은 가진다의 의미니까 의역하면 이제 파악이란 뜻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럼 좌측 뇌는 의미를 파악하네요. 말을 분석해서. 자, but 그런데 이제 your right hemisphere 우측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측뇌 같은 경우에는 understand 이해하는데 angry eyes 화난 눈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the voice 목소리를 갖다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 목소리는 signaling his irritation. 자, irritation 하면은 짜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의 짜증을 갖다가 신호하는 목소리. 그래서 화나 짜증을 이해하는 것이 우측 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그널링부터 irritation까지는 이렇게 보이스를 수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irritation이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irrig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관계수로 할 때 관계라는 단어거든요. 자, 혹시나 이 단어 뭔지 모를까봐 같이 한번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라는 단어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대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합니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런 걸 관계수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짜증을 신호하는 지금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ing를 붙여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individuals, 개인들은 근데 어떤 개인들 with damage, 피해 손상을 입었어요. to one hemisphere. 그래서 이 좌방구와 우방구 둘 중에 한쪽 측에 이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탓은 아니지만 자, 이 사람들은 can reach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위에서 두 개를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감정, 두 번째는 장소를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 한쪽이라도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두 개를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짝을 이룬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pair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person. 근데 이제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with an injured. 손상을 입었는데요. right hemisphere. 오른쪽 뇌. 즉, 우측 뇌에 손상을 입게 된 거니까 pp를 계속 쓰고 있죠, 여기서. 자, 이 사람들은요, would hear, 듣게 될 겁니다. such comments. 그러한 말들을요. and understand. 이해하게 될 건데요. that 이하를 이해하게 됩니다. The husband is driving to the store. 자, 아까 우측내가 하는 역할은 감정을 파악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 지금 감정을 파악하는 우측내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뭐만 이해하는 겁니까? 아, 의미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지금 가게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쌤이 서치가 지금 그런이라고 했잖아요. 커멘트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I'm going to the store 이라고 말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듣고 아, 남편이 지금 가게 가는구나. 자, 그런데 would remain. 자, remain 하면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 to annoyance이라고 하면은 짜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짜증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람 우측내가 고장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민하면 빨리빨리 캐치하겠죠. 모르니까 blind. 눈이 가려져 있는 거 알아보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A person with an injured left hemisphere 지금 좌측 뇌가 이번엔 상처 입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understand 이해할 건데요. 뭘 이해하냐면 he's irritated 마찬가지로 이제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요것만 파악하니까 감정만 파악하겠죠. 그래서 아, 내 남편 지금 짜증났네만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might not know 알지 못합니다. Where he just went 어디에 갔는지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normal, paired, 그 다음 blind가 되니까 2번이 정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without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A번을 우리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A번에 보시면 아까 left hemisphere니까 좌측 뇌가 좌방구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또는 짜증났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짜증난 상태이기 때문에 BPP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rritate라는 단어는 원래는 짜증나게 하다라는 단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